왜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하는데 다 계시네. 응? 응? 이게 스스로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중간고사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를 먼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간고사는 그 저희 이제 메가랜드 학원에서만 하는 다른 데서는 시행을 하질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진도별로 이번 달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중에 인터넷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본인이 시험을 한번 봐보시란 이야기예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이제 하나씩 정답을 찍고 마지막에 제출을 하면 이제 거기에 정답률이 나와요. 이제 몇 분이 제출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몇 분이 맞았고 정답률이 몇 프로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답이 몇 번인데 정답률 몇 프로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맞췄는데 나는 맞췄는데 정답률이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분명히 딱 답이라고 눌렀는데 오답이 나왔네. 오답이 나오면 그 오답을 정답률을 보셔야 돼요. 정답률을 봐가지고 정답률이 70%인데 내가 틀렸네. 그럼 나는 잘하고 있네 그런가? 나 잘 못하고 있네 그런가? 아직 잘못하고 있네. 이걸 느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을 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예, 오다가다 이제 방문해가지고 거기 한번 시험도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매일 하루 문제 또 올라가요. 거기에 위클리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매일 올라가니까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그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막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중간고사니까 제발 문제를 쉽게 좀 내주라. 아주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주 쉽게 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 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틀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문제 글씨가 너무 적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적은데 동영상에서 보실 때는 이게 좀 크게 보여요. 그래서 13번부터가 세법 문제예요. 12번까지는 이제 등기법과 지적법 쪽이고 이제 13번이 세법인데 다음 세목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했을 때 국세하고 지방세를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하는 게 세법 문제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본 시험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쉽게 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국세는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국세는 종합 부동산세라는 요 세금이 있었고 이게 있고 양도 소득세인데 이제 양도는 빼버리고 그냥 소득세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세 이렇게 두 개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지방세라고 배우는 것은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중에 취득세라는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산세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 중에 여기서 배웠으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세금을 지방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먼저 지방세들을 전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문제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는 요거는 지방세니까 요걸 찾아놔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개 있죠. 1번하고 5번인데 1번하고 5번인데 농어촌 지방 둘 다 지방인데 둘 다 지방인데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혼동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앞에가 지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지방세예요. 지방하고 지역이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방자 들어가는 게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있어요. 지방소득세.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또 지역이 들어간 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세예요. 그런데 농어촌이라는 것은 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그럼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국세예요. 국세이면서 국세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받아가지고 지방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에요. 요게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국세예요. 요거는 국세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농어촌 나오니까 이거는 지방세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험이라 이렇게 내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입니다. 자, 취득세가 본래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요?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예요. 방금 국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3월달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만 돌렸을 때 푸냐 못 푸냐 처음에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그냥 국세예요. 앞에가 지방세 붙든 국세 붙든 농어촌 특별세는 자기는 뭐란 이야기인가? 국세. 요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요 요 문제는 맞췄는데요. 왜 모의고사 문제는 이거는 못 풀까요? 그거는 정확한 개념이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다닐 때 취득세, 농특세가 따라갈 수 있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따라갈 수 있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제 5월 달에는 어떻게 내냐면 5월 달에는 살짝 또 틀어요. 어떻게 내냐면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경우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경우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경우는 국세입니다. 그럼 그거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어디에 부과된지 간에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는 무슨 세다? 국세다. 이거를 시기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냈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살짝 틀어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다고 생각해서 답만 딱 찍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황을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지 그걸 예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정답이 1번이에요. 자, 문제 14번 문제로 이제 가죠. 자, 문제 14번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물납도 가능하고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물납도 가능하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물납, 분할납부 이렇게 두 개를 뒤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요. 자, 그럼 소득세는 앞에 임대소득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소득세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 무슨 소득세 배우는가? 양도소득. 그럼 양도소득세라고 그냥 풀면 돼요. 똑같아요. 소득세는 똑같으니까. 그럼 소득세는 물납이라는 건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됐죠? 그럼 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물납할 수 없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취득세는 물납도 안 된다. 분할납부도 안 된다. 그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도시지역분 신경 쓰면 안 돼요. 도시지역분일지라도 무슨 세니까? 재산세니까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같이 붙어서 나와요. 같이 붙어 나온다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물납할 수 없다. 분할납부할 수?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재산세가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한 장으로 묶여서 나왔다. 자, 묶여서 나왔어요.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돼요.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장으로 묶여서 나오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재산세가 분할됐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된다 안 된다?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독립된 세금이다?
자,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을 요거 하나만 찾았어요. 그럼 답은 4번이에요. 요 4번이라고 써놨네 여기다요. 이렇게 조그맣게요. 답 4번. 예, 정답 유출 이렇게 예? 뭐 해설할 때 이렇게 알려줘 버리면 이제 실제로는 시험 볼 때 이거를 딱 가리고 얼른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4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재산세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병기되는 세금이에요. 자, 병기세. 병기가 뭔 말인가요? 같이 함께 기록을 합치는 기록만 한 장의 고지서에 합쳐지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한 장의 고지서에 재산세라는 고지서에 나란히 그냥 기록만 해가지고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기록만 해서 나오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재산세, 부가세란 이야기인가? 자기는 독자적인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독자적인 세금이에요. 독립세예요. 자기는 독립세예요. 독립세인데 재산세하고 돈 내는 날짜가 같아서 재산세 고지서에 그냥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분할된다고 해서 나도 분할되는가? 나는 기록만 해서 내는가? 그러면 기록만 해서 내니까 분할납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다른 거 이제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중간고사 문제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고 한 7월 달이나 8월 달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지방교육세라는 걸 딱 갖다 붙여놔요. 자, 지방교육세를 붙여놓으면서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재산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부과라는 이야기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이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재산세에 부과니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몇 프로를 부과한다? 20%. 20%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게 물납이 되면 지방교육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무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물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가 분할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지방교육세는 분할해서 낸다, 분할해서 못 낸다. 분할해서 앞에가 재산세가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된 것에 20%를 내니까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아주 쉽게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1월달, 2월달이니까. 그런데 3월달, 5월달, 7월달에 가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 때문에 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심하게 해버리면 세법 못하겠어요. 저 2차 포기할래요. 1차만 할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분할이 됐으니까 재산세를 나눠서 내면 나눠서 낸 것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니까 지방교육세도 어쩔 수 없이 분할되는 거예요. 재산세가 분할된 쪼개버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쪼개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 안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재산세 니을번 4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다음 중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러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돼요. 모든 지방교육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재산세가 분할되면은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분할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것만 가능하다겠으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분할된다 못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따라가냐에 따라서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다시요 이제. 그러면 재산세 병기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재산세가 분할되니까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답만 딱 찾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15번 가보죠. 15번 문제는 이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요거 풀기가 가장 힘들 거예요. 특별 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골라라. 이면서 그랬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이 말인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걸 찾아라 이 말인가? 동시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세금은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것 말고 배운 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세 개만 보고 푸는 거예요. 자, 배웠으니까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자,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특하고 도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 특, 도. 이거 맞았네. 자, 맞았죠? 자, 그러면 디귿 등록면허세는 특, 도 둘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안 들어있어요. 그럼 자, 디귿하고 니을 들어간 거예요. 디귿, 니을 들어간 거 앞에서 디귿자하고 니을 들어간 거 싹 지워.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안 배웠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요거는 꽤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볼 때는 아주 쉽게 보이지만 이거 난이도 상해 문제예요. 요게 최고 난이도 수준 높은 거예요. 오늘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수준 높아요. 이 문제가. 자, 이제 16번 문제로 가봐요.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으로 나오는 것은 풀기가 훨씬 쉬워요. 문장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하며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해결했죠. 그 다음에 수입이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냥 마음대로 막 쓰면 보통세. 그 목적을 위해서 쓰면 목적세.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세무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갑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자, 이 사람이 담세자예요.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납세자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주고 을이 세무세 이렇게 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주고 을이 세무세다 냈으면 본인이 알아서 내고 있는가요? 돌려서 내고 있는가? 돌려서. 그럼 둘이가 다르죠? 다르죠요? 그러면 둘이 달랐다는 이야기는 정가가 넘기는 거니까 정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넘기는 게 가능했죠? 넘기는 게 가능했다. 가능하면 간접세. 넘기는 게 가능하면 간접세. 넘기는 게 불가능하면 직접세. 자,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봐요. 예상되는 조세. 전가될 것. 넘기는 게 예상되는 것을 간접세. 넘기는 게 불가능하면은 직접세. 그럼 3번 틀렸네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종양세. 독립된 자기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독립세. 다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따라다니면 부가세.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약간의 짧은 지문들이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7번. 세목은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근데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지금 현재는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골라라 그랬죠. 그럼 이제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가요? 4번. 딱 보니까 답 4번이라고 써놨네요. 4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이 문제를 똑같이 내가지고 살짝 틀어볼게요. 다음의 세목 중에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누가 답이다? 지방교육세만 해야 된가요?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야 된가? 그때는 답이 1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1번 문제다가 농특세가 국세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틀리시니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국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지방세인데 취득세가 지방세일지라도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지방자가 붙으면 너는 지방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이거는 국세. 이거는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것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개를 골라서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번 문제는요. 용어정리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부가. 부가라는 단어는 세금을 부담이라는 요 단어를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납세자. 납세자는 그랬으니까 납세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낼 세금과 남이 낼 세금을 같이 내는 사람인가요? 내 것만 내는 사람인가? 같이. 모두 다 같이 내니까 누구든지 뒤에 끝에 보니까 제외한다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한 말 한마디도 안 썼죠.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뒤가 따라 붙어야 된가?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야죠. 뒤에가 세무 공무원이 그러면 이거 무슨 징수 그랬는가? 그렇죠. 보통 징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계산해 주는 거고 특별 징수는 징수하기 편한 사람이 돈 받아서 내는 거고. 그럼 여기는 3번은 틀렸어요. 이 말이에요. 자, 징수금. 징수금이란 그러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이런 걸 합쳐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표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표준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을 그대로 따라간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19번. 또 용어정리 문제네요. 이제 용어정리 문제인데 이거는 여기다 일부러 안 배웠던 지문을 하나를 넣었어요. 안 배웠던 지문을 넣어가지고 역으로 풀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역으로요. 그래서 표준 다시 나왔네요. 표준 세율이다 그러면 표준이란 이야기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맞았네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내 것과 남의 것 모두 행가 내 것만 그런가? 내 것만 그랬으니까 이제 특별징수를 찾아야죠.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내주는 사람은 포함시켜라, 제외시켜라. 너는 제외시켜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틀렸어요. 그다음에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서류 송달 배운 적 있는가요? 없죠.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어요.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서류 송달 이걸 뭐 민법에서 배웠는가요? 민법하고 세법하고는 달라요. 이거 민법하고 세법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면세점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다 미만이다. 그렇죠.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때 이걸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증. 세금 보증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고, 납부를 보증한다, 신고를 보증한다. 납부만. 신고는 절대 보증이 안 돼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신고와 그랬으니까 네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겠는데 밑에 보기를 보니까 틀린 게 2개가 돼 있는가 3개가 돼 있는가? 2개씩밖에 없죠. 그럼 틀린 거예요. 나하고 나 찾아봐요. 5번 있죠. 5번에 있으니까 이제 다는 이거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만들었는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연대 책임이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연대 책임이면 똑같은 고지서를 지금 똑같은 시험지를 한 사람당 다 나눠줬는가요? 아니면 다 다른 시험지를 나눠줬는가?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똑같은 거요. 자, 이거 똑같은 거요. 이 똑같은 시험지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 납세금을 하겠으니까 연대 납세금 한 사람에게 자기 것만 나가는가? 각자에게 똑같은 게 나가는가? 자, 똑같죠. 그러면 납세 고지서와 독촉에 대한 서류는 연대 납세금자 모두에게 어떻게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각각 모두에게.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하나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지니까 고지서가 똑같은 고지서가 각자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지서가 따로따로 날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연대 책임이면 집에서 가족 중에 5명이 연대 책임이면 고지서가 5명에게 각자 같은 고지서가 나오는가 다른 고지서가 나오는가? 같은 고지서가 나오면 5개를 다 갖다 내는가? 하나만 내면 되는가? 하나만 내면 돼요. 하나만 내면 나머지는 없어져요. 똑같은 거니까.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사람이 있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금 내면 나머지 3사람은 세금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게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런 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19번은 이제 이 정도 해놓으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20번. 20번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작년 시험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요게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나온 걸 살짝만 틀어놨어요. 자, 보유 단계요. 보유 단계, 취득 단계, 처분 단계 순서를 바꿔놨죠. 보유. 그럼 국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무슨 세 그랬는가? 종합부동산세요. 원래 이렇게 2개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서 지방세 그러니까 무슨 세 그래야 된가? 취득세. 그다음에 처분. 양도 단계에서 국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동그라미 쳐가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연습을 해가시면 돼요. 끝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나버렸네. 이제 시험을 잘 보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실 때 보면 그냥 답만 보시고 답을 맞았다 틀렸다만 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부탁을 하니까 이거는 해설을 꼭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답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답만 해설한다면 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3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그때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를 틀리고 맞았는가 할 때 그 지문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걸 전부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점수가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풀고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맞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응용이 됐을 때 풀 수 있겠는가 요걸 연습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나가니까요. 미리서 3월 달 말에 시험을 볼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문제를 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OX 지문 같은 거 철저히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